알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크게 이제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저희가 이제 학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연 이제 재수를 하면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요 재원생들 성적이 이제 어떻게 올랐는지 평균치하고 사례들 좀 얘기를 하고, 2부에서는 저희 강신욱 전략실장이 올해 꼭 알아야 될 입시 지식들 또는 지원 추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수할 때 과연 올해 입시 현황은 유리한지 불리한지, 선택 과목은 뭘 선택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요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올라갈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설명회 진행하면 할 때마다 이제 그 전년도 입학 성적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본 이후에 얼마만큼 올랐는지 요거를 다 통계를 내요.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사례, 얼마나 좀 올랐는지 이런 사례들인데, 이 친구 이제 명문대 2반이니까 제일 낮은 반이긴 하거든요. 낮은 반이긴 한데 몇 번을 이게 과연 이렇게 오르는 게 맞아? 막 몇 번 확인시켰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맞더라고요. 그 100분위가 400점 만점이잖아요. 400점 도대체 그 수능 공부를 재작년에 얼마나 안 했길래 400점 만점에 100분위가 전년도 수능에서 117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등급이고 나머지가 이제 100분인데 한 220점이 올랐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영역별로 6등급 이상 올라야 220점이 오를 수 있거든요. 좀 어마무지하게 좀 많이 올랐는데, 아마 전년도에 수능을 거의 이제 포기하고 보지 않았을까. 무성의하게 봐서 이 정도로 나왔다가 그 나름 이제 각 잡고 공부해서 이 정도로 올린 경우인데, 거의 이 정도면은 뭐 팔자가 바뀐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친구도 이제 비슷하게 117점 정도 오르고, 요 정도가 평균치예요. 요 정도 67점 정도 이 친구 올랐는데, 200점대 중반에서 이제 300점대 중반까지 이제 오른 친구인데, 요 정도가 저희 학원에서 평균치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이제 상위권의 성적 사례 요 정도 오른 경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왜 샘플로 뽑았냐면은 원래 공부를 잘 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전년도에 그 아예 학교를 좋은 데 붙었어요. 강원대 수의대를 붙었을 거예요. 붙었는데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재수를 해서 100분위가 전년도 수능도 392점 정도 나왔으니까 잘 나온 거거든요. 잘 나온 거고, 이 정도 성적대가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그 지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어려운, 엄청 노력을 해도 이제 유지 자체가 좀 힘든데, 한 100분이 4점 정도 올랐어요. 4점 정도. 그래서 이 친구는 작년 수능에서 영어 빼고, 영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어 빼고 2개 틀렸거든요. 영어 빼고 2개 잘 나왔어요. 저 좀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전 과목 다 1등급이고 100분이 막 100 이런데 영어가 2등급이에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이제 영어 2등급 나와서 물어봤어요. 원점수 몇 점이냐 했더니 꼭 이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89점 나왔어요. 89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희 이제 학기가 지나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뭘 들으라고 이제 학기가 바뀐다는 게 권유를 해주거든. 근데 제발 좀 부탁인데, 아무리 잘하는 과목이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수업은 꼭 그 강좌에서 좀 들어주세요.
왜냐면 절대평가라고 해서 영어 문제 만만하게 보고 당연히 1등급 나오겠지 하고 하다가 꼭 1점 차이로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영어만 1등급 나왔으면 당연히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이성적으로 당연히 의대는 가지만 갈 수 있는 의대권이 확 줄었거든, 2등급 요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위권 성적 중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 얘기를 좀 잘 듣고 수업을 좀 균형 있게 좀 들으라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전체 학생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얼마나 오르느냐면은 69점 정도, 100분위로 따졌을 때. 그래서 100분위 69점이 좀 감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정도면은 2등급 중간 2.5등급 정도가 과목별로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목별로. 전체가 아니고 과목별로. 그러니까 합 10등급 정도 오른 경우인데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굉장히. 이게 평균이니까. 이건 평균이야, 평균. 근데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뭐 재수한다고 이렇게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재수를 했을 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했을 때. 딴 데서 하면 안 올라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분포는 어느 정도 오른 걸로 이제 보냐면은 200점 이상 오른 친구가 3명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6등급 이상 오른 애가 3명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정도면 재수할 만하다 한 기준이 있거든. 요 정도면 재수할 만하다가 재수해서 남는 장사였다, 뭐 속된 말로 하면은 한 30점 정도 오르면은 각 영역별로 1등급 이상씩 다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이 한 5등급 정도 오르면 그래도 재수할 가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30점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80% 이상은 다 의미 있는 재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성적 상승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어서 레벨별로, 그러면 반별로 얼마 정도 올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상위반은 성적이 들어온 성적 자체가 이제 높았기 때문에 요 정도 오르지만은, 그 아랫반 같은 경우는 그 반 평균 자체가 100점 정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런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메디컬 계열만 요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그 어떠신 분들은 뭐 요 정도밖에 못 보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근처에서 이렇게 보내는 데가 없어요. 이 정도 실적 나오는 데가. 그리고 요 실적은 우리랑 좀 제일 가까운 자매 학원이 그 목동 하이퍼가 있거든요. 목동 하이퍼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수시 발표 끝나고 이제 정식 취업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 취업이 다 안 됐거든요. 이미 이제 메디컬이 10건 정도 나왔고, 이미 그 다음에 서울대가 5건 정도 나왔으니까 요 추이로 정식 취업이 다 끝나면은 그 아마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적도 올랐지만 위에 이제 실적도 그 작년보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시즌 그 이제 연간 일정입니다. 연간 일정인데, 그 재수반이 이제 개강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12월에 재수를 시작한 데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이거 수능 보자마자 이거 재수 강의다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미 12월 달부터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즌 제로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 1월 6일서부터 지금 개강해가지고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때 오는 친구들은 수시 결과까지만 보고 난 정시까지는 안 가겠어라고 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때 옵니다. 그리고 시즌 제로가 끝나고 6주 지난 후에 시즌 1이 시작해요. 요 시즌 1은 정규,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정시 가나다군이 결과가 다 남은 다음에 다 떨어져서 재수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요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때가 이제 시즌 1으로 잡고 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또 언제 또 이제 재수학원을 갈까 생각하냐면은 설 지나고 이상하게 애들이 또 자극을 많이 받은. 설날에 뭐 할 거예요? 쉽네요. 그치.
친척들이 막 물어볼 거야. 어떻게 됐어? 막 그러면 그때 자극 많이 받아.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촌들은 나보다 공부 다 잘하잖아, 희한하게. 그래서 그때 내일이 설 지나고 나서 좀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는 친구들 위해서 프리정규라고 해서 2주 일찍 설 지나자마자 공부하는 친구들 위해서 만든 반. 그리고 이 반은 브릿지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규반까지는 내가 못 기다리겠고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친구들 2주 앞서서 프리정규반 때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이후서부터는 보통 한 2달에 한 번씩 학기가 바뀌어요. 학기가 바뀝니다. 시즌 1부터 4까지. 그래서 종강은 수능 전전날이 종강, 마지막 종강.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프리 정규반 그럼 2주 동안 뭐 하느냐. 2월 3일날 개강하는 친구들. 근데 보통 2월 3일날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좀 비슷비슷합니다. 왜냐면 이제 3달 동안 수능 끝나고 나서 공부를 3달 동안 안 했어요. 2월 3일까지. 그러니까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반 들어가기 전에 국영수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어렵게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6시간 정도 수업을 듣는데 국어가 6시간, 문학 3시간, 독서 3시간 이렇게 짜여져 있고 영어가 4시간, 구문독해 2시간, 유형독해 4시간이고 수학이 좀 많습니다. 수학이 26시간의 시수 중에 학생이 듣게 되는 수업은 16시간이 수학이 16시간. 왜냐면은 수학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제 국어하고 영어 같은 경우는 감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수업을 알아듣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어렵진 않은데 수학은 이게 좀 예민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감각이 떨어져서 수업을 못 알아들을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래서 수원 6시간, 수투 6시간, 미적확동 4시간, 4시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영수만 개설되는데 수학 집중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표 모양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왜냐면 수학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4시간이 수학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 시간표는 수학 중심반이고 그리고 요렇게 2주 정도 생활을 하고 2주 후에 진단고사를 봐요. 시즌 1 시작하기 전에 국어하고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반이 정해져 있으면은 정해진 반을 떨어뜨리지 않거든 못 봤다고. 근데 잘 보면은 반이 정해진 반보다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시즌 1 때서부터는 강좌가 레벨에 맞게 다양하게 좀 깔려요. 레벨에 맞게.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문학 독서 요거는 심화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이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특정 영역을 보완하는 수업도 개설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 쪽 하다가 약점이 드러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는 나는 특정 영역, 이제 문학 파트 중에 고전시가가 약하다든지 서사문학이 약하다든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또는 독서 영역에서 나는 법경제나 과학기술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된 강좌도 다 깔렸습니다. 다 깔렸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개강 전에 좀 불러서 1대1로 시간표 구성을 해줄 거예요. 성적도 참조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요거 역시 이제 평균 한 26시간 정도 이렇게 짜줘요. 이것도. 그리고 시즌 1서부터는 학생의 성적에 좀 맞춰가지고 과목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 국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은 국어 시수를 좀 늘려서 짤 수도 있고 수학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은 수학 시수도 늘려서 짤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거는 괜찮게 하는데 수학 기초가 너무 약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학 같은 경우는 정규 수원 수투 수업에
이게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레벨의 수업도 이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이해하기. 그래서 저희가 개설한 강좌 중에 이런 강좌도 있어요. 우수잘 강좌. 우리도 수학을 잘할 수 있다 강좌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원수투 수업이 기본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힘든 학생들을 보완하는 수업으로, 요건 이제 학생의 실력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구성을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요 시즌이 바뀔 때마다 요 학생의 성적 상승점에 따라서 수업 구성을 좀 다르게 해줄 거예요. 강좌를 좀 바꿔주고. 이게 담임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일이거든. 옛날처럼 그냥 같은 반이면 똑같은 레벨로 수업을 하면은 운영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친구들 특징이 특정 과목만 잘하거나 특정 과목만 못하는 이렇게 좀 기복이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처럼 같은 반이라고 똑같은 레벨로 수업을 해버리면 버리는 수업이 생기더라고요. 안 맞는 수업이 발생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학기마다 조금 바꿔줘야 버리는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탐구는 레벨별로 이제 기본적인 모든 수업이 다 깔리는데, 탐구 과목 요즘에 좀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탐구 과목을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결정했어요?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결정했어요? 이거 다 결정을 하고 왔구나. 특히나 이제 작년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하다가 사탐으로 좀 바꾼 학생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고, 그래서 학원에서 탐구 강좌가 개강하기 직전에 이제 탐구 설명회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신 학생들은 그거를 듣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강좌는 다 깔려 있으니까. 그 대신 과탐이든 사탐이든 다 깔리는데, 우리가 원칙이 신청 인원이, 이렇게 수강하는 인원이 3명 이상은 무조건 개설을 합니다. 무조건 개설을 해드리고 강사분도 모셔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진짜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 개설이 안 되는 강좌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나 어떤 게 개설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 인기 강좌예요. 동아시아사는 당연히 세계사 동아시아인데, 경제가 지금 애들이 신청을 안 해서 10년째 개설이 안 되고, 전국에서 2,000명도 안 될 거예요. 경제 시험 본 애들이. 그리고 지금 8년째 개설이 안 되는 강좌가 물투는 진짜 드뭅니다. 개설을 하고 싶어도 애들이 없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나머지 강좌도 아마 올해도 경제하고 물투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나머지 강좌들은 학생 수강 인원이 있으면 다 개설이 되니까 그 사과탐 하는 날 그때 이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루 일과거든요. 하루 일과인데 좀 요게 이제 하루 일과 시간표인데, 우리가 이제 애들마다 이제 선생님이 골라주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표 모양이 학생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같은 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시간표 일정을 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같은 반에서 애들끼리 수업을 듣는 강좌는 수원수투는 같은 반에 애들끼리 들어요. 근데 나머지 강좌는 학생 성적대 그 다음 상담한 결과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짜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여기서 이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냐인데, 등원 시간이 7시 50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원 시간이. 근데 이제 7시 50분에 오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7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그때 오거든요. 집 가까워?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요즘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네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요즘에 그냥 애들이 수능 끝났다고
쉴 수 있을 때 쉰다고 이제 되게 불쾌해져 있거든요. 눈 떴더니 일어났더니 해가 져 있다는 애들도 꽤 있어요. 올해서부터 이제 재수하면서 성공하려면은 6시에 꼭 일어나도록 하세요. 6시에 일어나서 12시 전에는 꼭 자는 거. 이 규칙성.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 재수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루 일과가 대한민국 육군이랑 똑같으면 돼요. 6시 기상, 12시 전 취침.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그 7시 50분에 오면은, 7시 50분에 오면은, 전에 들어와야 됩니다. 7시 50분이 등원 시간이 아니고 그 전에 오라는 얘기예요. 출결카드 찍으면 이제 부모님한테 문자가 가고, 그 다음부터 외출이 금지가 돼 있어요. 외출이 금지가 돼 있고, 그 다음 휴대폰 사용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아침에 내면은 집에 갈 때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7시 50분에 요 소위 말하는 조회를 하는데, 초반에 여기 다니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 원장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그 초반에 엄청 강조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 아예 그거 붙여놨거든. 청소라고는 공식 자세라고 해서 앉는 자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처음에 앉는 자세. 이게 왜 중요시 여기냐면은 자습할 때 그 선생님이야 이제 재수학원 원장이니까 맨날 실패 사례만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중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뭐 때문에 재수하냐면은 수능만 망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수능만 평소에 잘하다 수능만 미끄러졌다. 수능만 못 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습 시간 자체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편하게 자습하는 친구들, 긴장감 떨어진 상태에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탭 앞에 놓고 검색하는 력이 너무 가깝게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공부할 때 피곤하질 않아. 10시간 앉아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편안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중요한 시험을 망쳐요. 수능 볼 때 떨렸어요? 미안해, 계속 앞에 있으니까 계속 물어봐. 수능 볼 때 떨렸어? 국어 때만 떨렸어? 어느 정도로 떨렸어요? 이번에 노이즈 지면서 세번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원래 떨려야 돼요. 수능 때는 필요한 텐션이 있기 때문에 안 떨려도 시험을 망쳐. 우왕청 시험 먹으면 무조건 망칩니다. 근데 그 떨리는 순간에도 평소에 꼼꼼하게 긴장감 높게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능이 됐든 중요한 시험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몸에 밴 게 그대로 나오거든. 그래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면은 실수가 치명적인 구간인데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로 긴장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를 딱 하되 교실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모든 학생들이 꼿꼿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줘야 돼. 그리고 재수생 마음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12번 더 바뀝니다. 먹었다 풀렸다 바뀌는데 그때마다 몸을 바로 하시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진짜. 그리고 그 부의정규는 바로 8시 10분서부터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진행될 시즌 1에서는 20분 정도, 8시부터 8시 20분 정도 문제 푸는, 국어 문제 푸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1교시 첫 번째 시험 국어를 보잖아. 좀 익숙해지라고 아침에 국어 해가지고 20분 동안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좌는 보통 이제 5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인데, 두 강좌, 2시간 내지 3시간씩 묶어놔요. 3시간씩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좀 공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2, 3, 4층이 자습실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 지정 책상 다 있으니까 거기서 자습하면 되고, 그리고 진짜 여기 생활하면서 잘 지켜야 되는 부분
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아는 애 만나면 어떨 것 같아? 응? 싫을 것 같아? 반갑긴 한데 반갑긴 한데 싫을 것 같아요. 술은 싫진 않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지. 여기서 아는 애 만나면은 진짜 반가워요. 왜냐면 누가 재수를 신나서 하겠어. 다 우울한가 본데 이게 재수하는데 아는 애가 갑자기 야 너도 여기서 재수하니까 말이라도 걸어주잖아. 마음이 녹아. 근데 이제 우리는 쉬는 시간하고 식사 시간에도 학생 간의 대화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학생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다 만난다 하더라도 인사도 하면 안 돼. 알겠어?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하기 좀 그렇고 선생님이 지점 원장으로 있는 모든 지점은 대화를 다 금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적 상승점이 너무 달라. 성적 상승점. 할 때랑 안 할 때랑. 아까 평균 69점 정도 나왔잖아. 대화 금지시켰을 때는 보통 60점대 중반에서 60대 후반 정도가 성적 상승점이 나오는데 대화를 허용을 하잖아요. 이게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이게 30점대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올라가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의외로 애들 재수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어요. 아예 그걸 이제 원천적으로 없애고 쉬는 시간에 대화를 안 하면 쉬는 시간에 뭐 할 것 같아? 어? 잘 머릿속에 안 떠올리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쉬는 시간에도 할 게 없으니까 화장실만 갔다고 멀뚱멀뚱 뭐 할 거지. 핸드폰도 없고 대화도 안 되는데 이 시간까지 아껴서 뭔가 해야 이제 그만큼의 차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식사도 요 안에서 해야 됩니다. 외출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하에 그 급식 조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복도로 올려주면은 배식 받아서 밥도 정해진 자리에서 먹어야 돼. 그리고 수업 끝나면은 이제 종례 진행하거든. 종례 진행하는데 여기 학생들은 그렇게 종례를 좋아해요. 담임선생님은 그렇게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는 담임선생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따가 이제 전략단임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담임선생님들이 종례도 진행하고 초반에는 시간표 상담, 그 다음에 컨텐츠 상담, 그리고 그 플랜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매일 학습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배치 상담까지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담임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10시까지 의무자습인데 자습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생은 질문 좀 하는 편인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질문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습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 잘 안 할까봐 처음에는 국영수 선생님이 좀 미리 부를 거예요. 불러서 상담부터 진행을 합니다. 학습법이라든지 왜냐면 이제 의외로 아이들이 공부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학습법 상담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이랑 질문으로 좀 유도할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10시까지 이렇게 이제 의무자습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똑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테스트를 보는데 이 테스트는 보통 아무 문제나 이제 테스트 보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컨텐츠 상담 진행하니까 그 컨텐츠에 맞춰서 학생 레벨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에 소화시키고 토요일도 10시까지 의무자습입니다. 일요일은 의무등원은 아니에요. 의무등원은 아닌데 일요일에 나올 거야? 일요일에 몇 시에 일어나겠어? 일요일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그래도 8시 7시에 일어났어요. 7시. 군인 아저씨도 7시에 일어나. 일요일에.
뭐 일찍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만약 일요일날 공부하러 오려고 하면은 일찍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날은 또 셔틀이랑 급식이 없어요. 늦어도 9시 50분 전까지 들어와 있어야 돼. 넘으면 못 들어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일요일날 휴일 갔을 때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으면 애들 여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거든. 그리고 일단 왔으면 6시까지는 다 채우고 가요. 중간에 못 가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 식사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요날만 식사 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은 6시부터 7시까지가 식사 외출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 먹고 와서 더 하고 싶으면 9시까지 일요일에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일요일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종교활동, 교회를 가야 돼서 이게 고민인 친구들은 담임선생님한테 교회 간다고 얘기하시면은 그 친구들에 한해서 점심 식사 시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줄 거예요. 종교활동 저희가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거고 이렇게 하루 일주일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회 진행할 때마다 매번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부탁할 게 좀 들어줄 수 있겠어요? 여기서 휴대폰 못 보잖아요. 집에서도 안 볼 수 있겠어요? 응? 들어준다며. 집에서 좀 요즘 핸드폰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사실 이 생활이 좀 진짜로 이렇게 생활하잖아. 매년 이렇게 운영해보면 힘들어요. 이것 자체가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공부만 해본 적이 없거든. 애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대학을 같이 여기 왔겠어요. 처음 해보는 거야 다. 힘든데 제일 힘든 날이 언제일 것 같아? 언제일 것 같아? 아플 때요? 아니에요. 다닌 지 이틀째 되는 날이 제일 힘들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힘든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본 거 하는 게 힘든 거. 그러니까 첫날은 얼떨떨해서 잘 모르다가 다음 날 소위 말하는 현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얼굴 팅팅 부어있고 왜냐면 의외로 공부하면 피곤해 이거 몸을 배지 않으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틀째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학원에 너무 일찍 왔나? 정규만 붙어놓고 괜히 일찍 왔나? 왜냐면 사람 마음 간사하거든. 그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왔는데 당장 지 몸이 힘들면 그 의지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건 뭐 당연하고 인간적인 겁니다. 그리고 힘든 게 당연하고 그런 생각하는 게 당연해. 왜냐면 여기 왔는데 너무 편하고 좋아도 안 돼. 학원이 편안함,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다 힘든 게 맞고요. 3일 정도까지가 힘들어요. 이렇게 딱 생활의 틀을 잡고 생활을 하면은 적응이 빠르거든. 한 3일 정도까지 힘들고 나을 때 되잖아. 견딜만 해. 나을 때서부터는. 학원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문제는 나을 때 되는 날 오늘도 열심히 살고 3일 동안 열심히 살고 집에 가면 3일 동안은 피곤해서 일찍 잤는데 학원이 적응이 되는 순간 나흘째 밤에 뭐 하고 싶어 자꾸 자는 게 아까워. 이 수고한 나를 위해서 이게 이 시간 한두 시간 뭔가 하고 싶어. 이때 뭐 보잖아. 핸드폰이 됐든 탭이 됐든 보면은 12시 전에 못 자. 하면 새벽 2시야. 엄마가 일찍 자라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응? 약간 아쉬우면서 약간 아쉽기는 서러워서 눈물이 나.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는데 그냥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엄마가 한번 해보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인간적인 거 당연한 거지. 하지만 선생님이 집에서 공부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제발 집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세요. 제발 12시 전에. 이 초반에 이 수면 습관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 6시간 이상 꼭 자야 돼. 6시간 이상. 그리고 집에 가면은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자요. 알겠어? 집 가까운 데 있으면 7시간도 잘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야 이 수면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똑같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열흘이나 2주 정도를 이렇게 똑같이 살잖아. 똑같이 살면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표정이 바뀌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애들 내려오는 거 보면은 첫날, 둘째 날 애들 얼굴 썩어 있거든. 욕도 하면서 내려오면 막 그래 힘들다고. 열흘 좀 더 지나면서 애들 표정이 환해져. 집에 갈 때 되게 심지어 행복해하는 것 같기도 해. 막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첫날 처음에 힘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몸에 배고 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늘 꽉 채워서 산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생각할 때가 좀 멋있는 것 같아. 이게 생겨요. 이게 자존감이 회복이 돼. 그러면서 자율성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수 생활의 성패는 이 처음에 열흘 이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거. 요즘 친구들이 머리가 나쁜 친구들은 없어요. 머리 다 좋아. 근데 문제는 습관이 없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요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시간표도 잘 구성해주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열심히 해서, 왜냐면 이 생활 견디려면 수업이라도 재밌어야 되거든. 아, 하나 더 있다.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도와드릴 게 바로 뭐냐면은 그 가끔 이제 요즘 졸업식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졸업식 가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가끔 수업 결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가피하게 뭐 졸업식을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신검 받으러 가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게, 우리가 외출될 때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그럼 애 아프면 어떡하나요? 병원은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당연히 갈 수 있죠. 여기가 감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가든 뭐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부모님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조치를 취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수업 결손이 생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가 여태까지 수업한 모든 거는 다 녹화를 해놔요. 녹화를 해서 집에서도 좀 볼 수 있고 따로 볼 수 있게끔 다 저장을 해놔. 그래서 수업 결손이 생기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좀 듣도록 하고, 또 기초가 너무 약해서 한 번 들어서 못 알아먹겠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반복해서 좀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시스템이 바로 현장 강의 무한 패스예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여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담임 선생님들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 대학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입시 컨설팅. 그러니까 정시, 수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잘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 배정도 성적대별로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권에 맞춰서 담임선생님 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생활관리. 여기 이제 다니잖아. 이제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학생들 상태가 모의고사 한 번 볼 때마다 무슨 조울증 걸린 것 같아. 애들이 성적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떨어지면 막 죽을 것 같고 화장실 가서 울고 막 그러거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을 보거나 어떤 상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그걸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담임선생님. 그래서 일단 담임선생님들 사진 있나? 아, 이렇게 좀 늙었어요. 선생님들이 실제 나이도 좀 많아. 경력이 됩니다. 막내가 20년 정도 되니까.
뭐 수업은 좀 젊은 뭐 재수반에서 젊어봐야 30대 후반 젊다라고 얘기하는 축이고 담임 선생님은 절대 경력이 없으면은 아이들 생활을 끌고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면 아이들 진짜 1년 동안 굉장히 예민하고 그 다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휘청휘청 많이 하거든. 그때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 요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코칭이라든지 시간표, 컨텐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또 이걸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담임 선생님 계속 바뀌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반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바뀝니다. 그때는 바뀌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6평쯤 보면 애들 반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거든. 그러면 담임 선생님과 같이 반이 올라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담임 선생님이 하는 뭐 시간표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플래너, 사실 플래너가 아니에요. 학습 기록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학습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임 선생님이 꼼꼼하게 관리를 할 거고, 그리고 라이브러리 이렇게 멋있게 써놓긴 했는데 자습실이에요. 자습실. 자습실 그럼 좀 없어 보여서 라이브러리를 바꿨는데 책은 없어요. 라이브러리라고 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데 진짜 여기 자습실 분위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에 대한 수업 집중력이랑 태도가 굉장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사물함도 이렇게 하나씩 주고요. 아니 실제 근데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자습실 한번 보시면은 실제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리고 학생 이제 그 여기 생활 규정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는 이제 음악을 못 들어요. 음악 같은 거 들으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전자기기 사용이 일제 금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자습실에 와이파이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강을 듣고 싶은 게 있으면은 탭에다 다운받아가지고 와야 돼. 와이파이 시설 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여기가 성적 상승점이 다른 11개 지점 중에서 제일 높거든요. 제일 높아요. 여기가 재작년까지는 평촌이었어요. 재작년까지는 평촌 총설 원작이었다가 작년에 왔거든. 오자마자 한 게 와이파이부터 끊어버린 거예요. 그 예전에는 이제 와이파이 켜주고 이제 특정 인강 사이트를 스트리밍해서 이제 듣게끔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인강의 맛보기 강의가 다 유튜브 기반으로 되어 있잖아. 유튜브를 열어줘야 돼. 그 꼴은 못 보거든. 그 자습실에서 애들 유튜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자습실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다운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악 못 들으니까 그 음악 파일 담아갖고 오면 안 됩니다. 탭에다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뭘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캡모자 쓰는 건 괜찮아요. 학생 규정 중에 캡모자 쓰는 거. 요즘 이제 또 바쁘면 또 머리 못 감고 오는 게 꽤 많거든. 그리고 후드를 뒤집어 쓰면 안 됩니다. 후드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귀에 뭐가 꽂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복장 규정이 있고, 당연히 졸아도 안 되고요. 즉시 깨웁니다. 가서. 그리고 또 여기 친구들은 또 신고 정신이 투철해서 옆에서 자면 바로 와서 이르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자습실의 긴장감 자체가 결국은 학생의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습실 관리 진짜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바로 뭐냐면은 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거든요. 요즘 워낙 그 다양하고 괜찮은 문제들 출판사별로 다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회사인 이투스에서 뭐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거라고 해서 우리께 제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출판사들과 계약을 맺어놓고 아까 그 토요일 날 문제 푸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시간이 있는데 요 컨텐츠들을 일정을 좀 짜줘요. 그때 풀 거. 그래서 뭐 서바이벌 컨텐츠, 서밋, 한수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 이게 1년 연간 계획표를 짜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요일 날에 소화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나름 아무거나 이제 선생님이 만든 문제 가지고 던져주면 성적도 안 오르고 효과도 없거든. 그래서 양질의 문제들을 좀 뒤에 와서 학생들한테 풀리게 합니다. 요게 이제 컨텐츠 1.0고 개인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학원의 자랑거리, 또 다른 자랑거리죠. 급식. 일단은 이제 그 재수 학원에서 조리실을 갖춰놓는 게 조금 힘들거든. 왜냐면 이제 뭐 건축법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좀 규제가 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조리실이 밑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날 지은 밥을 그날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 뭐 이건 당연한 거, 뭐 조리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이건 당연히 영양사들이 있으니까 다 잘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매일 먹어야 되니까 이게 맛이거든. 저도 여기서 이제 2끼를 먹어요. 점심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얘기하면 녹화하고 있나? 와이프가 한 것보다 맛있어. 그리고 이제 왜냐면은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 낙이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싫어하는 반찬 나오면은 막 우라같이 밀어.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게시판에 먹고 싶은 메뉴 있으면 건의사항도 받거든요.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밥도 잘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먹는 거서부터 수업서부터 다 이제 소개가 끝났는데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음 굳게 먹었어요. 사실은 이게 힘듭니다. 왜냐면 이게 솔직히 이게 일정을 보면은 이게 사람 사는 건 아니잖아 이게. 근데 이제 평생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한 시기에 자기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가지고 제대로 좀 싸워야 될 때가 필요하거든.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입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후회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후회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도와드립니다. 독려하고, 그리고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은 성적 올라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고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거니까 결심하셨으면은 빨리 와서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네, 일단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저희 이제 아까 사진으로 보셨던 그 전략실장 강신우 실장님이 올해 꼭 알아야 될 입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